자, 이제 지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 이성 육부고요. 지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요. 중앙이 이성 육부라면 지방은 바로 5도 양계로 운영된다. 근데 바로 5도 양계로 온 건 아니고, 왜냐면 지방관을 파견한 거, 성종대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지방관을 파견시켰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파견했냐면 바로 지방 12목에 파견하잖아요. 그죠? 지방 12목. 지방 12목. 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도와 양계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5도와 양계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요걸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도는 주로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군사적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곳, 이곳을 바로 양계로 지금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뭐냐면 고려예요, 고려. 고려인데 이 고려의 모습을 지금 국토를 지금 제가 네모난 모양으로 일단 표현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 있죠? 이 위쪽.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뭐냐면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거란족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세웠던 천리장성이에요. 북쪽으로는 천리장성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바로 그 북쪽 경계선에 보이고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로 양계다 그래요. 양계. 왜 양계라고 하냐면 여기를 북쪽, 북계, 여기를 북계, 그리고 이쪽을 동계, 동쪽이잖아요, 동쪽. 그죠? 동계. 그래서 양계. 하나, 두 개니까 그래서 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북쪽에서는 지금 누가 쳐들어오려고 하냐면 북쪽에서는 지금 계속 거란족이라든지 거란이라든지 그 다음이 또 여진이라든지 애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동쪽은 누가 또 쳐들어올까요? 동쪽은 또 일본, 외구. 이런 어떤 그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국경선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국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바로 양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안쪽이 뭐냐는 얘기예요. 안쪽. 이 안쪽이 바로 5도가 되는 겁니다. 이 안쪽이 바로 5도가 되는 거예요. 5도. 그래서 5도와 양계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주로 행정적인 것들이 이제 주로 그 기능을 많이 하겠고, 이 북쪽과 동쪽은 군사적 기능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여기 이 양계와 이 5도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방관. 자, 여러분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들은 누굴까요?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들은 우리 이미 배웠어. 그 국방과 관련된 어떤 그런 회의를 할 때. 맞습니다. 바로 병마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견된 그 지방관 우리는 병마사다라고 합니다. 병마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병마사들을 관리감독, 그냥 국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회의가 바로 도병마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도에 파견된 그 지방관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린 안찰사라 그래요. 안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선시대 지방관의 이름을 우리는 관찰사라 그래요. 근데 고려시대는 안찰사야. 근데 안찰사 같은 경우에는요,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안찰사는요, 상설기구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찰사가 어느 한 지역에 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인데, 조선시대 관찰사는 늘 한 곳에 있어요. 이걸 가명이라 그래요. 가명. 근데 고려시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 또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조선시대 오면 더욱더 시스템이 공고히 되면서 어떤 그 지방관의 힘이 더욱더 세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고려시대는 여러분 지방관이 정면 파견되지도 않고 중앙에서 지방을 완벽히 통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본다면 좀 너무 비약일 수도 있는데, 고려시대가 좀 지방자치가 조금 더 활성화됐다면, 활성화는 표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다면 조선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억지로 비교한다면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왕이 파견한 왕의 오른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꽉 잡고 있다는 얘기면 왕이
지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고, 근데 고려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북계 그리고 양계와 5도 이렇게 관찰사들이 파견되고 있는데, 5도 밑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5도 밑에는 이제 여기 이제 좀 이제 세분화 되겠죠. 좀 더 세분화가 돼가지고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이제 사도호부 팔목, 사도호부 팔목으로 또 이제 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어떤 뭐 인구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어떤 그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뭐 주, 군, 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 군, 현으로 또 나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도 뭐 경기도, 성남시, 뭐 분당구, 뭐 순회동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주소 시스템 요 책을 보면 되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사도구 팔목이나 주군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누가 파견되면 지방관이 파견돼요.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여기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수령이라 그래요. 수령. 사도. 수령이 이렇게 파견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중앙에서 지금 파견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중앙에서 이들을 이렇게 파견하고 있는 모습들 쭉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쭉쭉쭉. 네. 여기서 병마사까지 파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고려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주군현, 여기까지 지금 수령,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는데 여기 이 주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니까 이 지역 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그래서 뚠뚠뚠뚠뚠뚠뚠뚠뚠 바로 여기를 뭐라고 하면 이 군과 현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속군 또는 속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어요. 향, 부곡은 뭐냐면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고요. 소는 수공업 사람, 수공업,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향, 부곡, 소는 다른 군현민들과 좀 다르게 차별을 좀 받긴 해요. 같은 양민이지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이게 뭐 반역을 했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군과 현에서 이게 향, 부곡, 소 떨어지겠죠. 어때 이렇게 지금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속군, 속현, 향, 부곡, 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뚠뚠뚠뚠뚠뚠뚠 X. 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그럼 방치냐? 이 정도 방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 한다? 그들을 우리는 향리라고 그래요. 향리. 이 향리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왜 시대 구분할 때 지방에 향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호족 출신에서. 우리가 향리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조선시대 떠오르면서 사도가 이제 부르는 거죠. 저 이방 그 밖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허리를 굽은 사람이 사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이방 굉장히 참 없어 보이잖아. 그죠? 조선의 향리, 조선의 이방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려의 향리는 아니에요. 고려의 향리는 이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에요. 실질적 지배 세력이에요. 이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조선의 향리와 고려의 향리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고려의 향리는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월급도 받아요. 근데 조선은 받지도 않아요. 이런 차이예요. 아주 당당한 실세. 그래서 실질적 지배 세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이렇게 지방관이 중앙에서 전국으로 파견되지는 않았구나.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바로 이렇게 향리가 다스리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 주군현과 이 속군, 속현, 향, 부곡, 소 중에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고려 시대는요. 놀랍게도 네,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여기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 시대는 중앙 집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회가 바로 이 고려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군인들. 자, 먼저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자, 지방군과 중앙군이 있는데, 자, 중앙군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군은요, 여기 이제 중앙군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중앙군. 자, 중앙군에는요, 2군 6위가 있습니다. 중앙군에는 2군 6위가 있어요. 2군 6위. 자, 2군 6위라고 하면요, 중앙군입니다. 중앙군은 군적이 있습니다. 군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월급 받는다는 거예요. 네, 군적이 있습니다. 네, 군적이 있고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직업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받는 겁니다. 바로 어떤 토지를 받냐면 군인전을 지급받아요. 이게 이제 중앙군의 어떤 모습들, 이게 2군 6위. 중앙은 2군 6위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방군을 한번 좀 볼게요. 지방군. 지방군도 있어야 되겠죠.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도 있어야 되겠죠. 자, 지방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군은요. 먼저 이 양계 있잖아요.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이 있어요. 네, 한 칸 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군. 양계에 파견된 지방군을 뭐라고 하냐면 뭔가 좀 이렇게 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국경선 이쪽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진에 주둔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진군이라 그래요. 주진군. 주진군. 이라고 합니다. 이 주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적은 없어요. 여기 군적은 없어요. 군적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상비, 그냥 여기서 늘 그냥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군생활 하면서 있는 어떤 그런, 늘 거기서 있는, 그러면서 국방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진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양계에 파견되고 있는 그런 지방군이고, 그 다음에 또 지방군으로서 본다면, 5도에 파견된 지방군들이 있어요. 그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현군이라고 그래요. 주현군은 5도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이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적은 없어요. 군적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진군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 쪽에 지켜야 되니까 상비야. 하지만 이쪽은 그냥 예비 군적 성격.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도를 지키는 사람들도 농사 지으면서 그냥 또 때때로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 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군적이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중앙군과 지방군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이 돌아가고 있네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려는 중앙 집권적 성격보다는 그 자치적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곳을 향리들이 주로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요 모습을 여러분들 딱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고대에 비해서 시스템들이 좀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시죠? 그만큼 사회가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진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게 바로 역사의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호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거기에 의해서 세팅되고 있는 고려의 모습 여기까지 보셨습니다.